1750억 달러.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디지털 달러, 바로 그 USDT의 전체 발행량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이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이런 수십 개의 블록체인에 그냥 동네 은행 지점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 그건 마치 내 돈이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는데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을 옮기려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또 비싼 수수료를 내고요. 심지어 중간에 돈이 사라질 위험까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편리하자고 만든 디지털 달러가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그런 역설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 유동성 파편화라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테더의 레거시 메시, 그리고 그 기술이 최종 목적지로 왜 솔라나를 선택했는지, 이 결합이 단순히 기술 개선을 넘어서 디지털 금융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블록체인에 흩어져 있는 1750억 달러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중앙은행 금고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고 빠르고 또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디지털 자산의 실사용성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벽 하나가 허물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기존 방식은 한계가 있었고 새로운 해법은 뭐가 다른지 그 원리부터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부터 좀 명확히 해볼게요. 사실 USDT가 여러 체인에 있다는 건 그만큼 쓰임새가 많다는 좋은 신호 아닌가요? 이더리움에서도 쓰고 트론에서도 쓰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왜 이게 구조적인 비용과 위험을 낳는다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문제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 파편화된 자산을 이동시키려고 할 때 발생하거든요. 아, 이동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 있는 한 10만 달러어치 USDT를 솔라나로 옮겨서 거래하고 싶다고 해거죠. 이때 가장 흔하게 쓰는 방식이 브리지를 통해 자산을 랩핑하는 겁니다. 랩핑이라면 원본은 이더리움에 그대로 묶어두고 솔라나에서는 이더리움에 100만 USDT 맡겨놨음 하는 일종의 보관증, 즉 랩핑된 토큰을 받아서 쓰는 방식이죠. 정확합니다. 진짜 USDT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보관증을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구조죠. 여기서부터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신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제 솔라나 지갑에 있는 랩드 USDT는 사실 테더사가 보증하는 진짜 USDT가 아니라 특정 브리지 업체가 나중에 진짜로 바꿔줄게 라고 약속한 차용증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 브리지 업체가 망하거나 해킹당하면 제 돈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브릿지 해킹으로 사라진 돈이 20억 달러가 넘습니다. 웜홀, 로닌 브리지 같은 대형 해킹 사건들이 바로 이 보관증 방식의 근본적인 신뢰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소수의 브릿지 검증인 그룹을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하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두 번째는 극심한 비효율성입니다. 거래가 처리될 때까지 몇 분에서 길게는 몇십 분씩 지연되는 건 흔한 일이고요. 당연히 추가 수수료도 발생하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대규모 자금을 옮길 때 발생하는 슬리피지입니다. 그 원하는 가격이랑 실제 체결되는 가격의 차이, 특히 시장이 막 급변할 때 더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A체인에서 돈을 빼서 B체인으로 옮기는 그 몇 분 사이의 가격이 출렁이면 나는 그냥 의도치 않은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 위험과 비효율이 딱 결합된 문제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 문제, 파편화의 심화가 발생해요. 각 체인마다 이더리움산 랩핑 USDT, 폴리곤산 랩핑 USDT처럼 이름만 같고 근본은 다른 자산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같은 달러인데도 캘리포니아 달러랑 텍사스 달러가 따로 놀면서 서로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시장 전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리하자면 기존 브릿지 방식은 보안에 취약하고 느리고 비싸고 오히려 시장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테더랑 레이어제로가 협력해서 만든 레거시 메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랩핑이 아니라 재배치라는 좀 생소한 개념을 쓰던데요. 바로
그 재배치라는 단어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레거시 메시는 옴니체인 대체 가능 토큰, 즉 OFT라는 기술 표준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보관증을 찍어내는 방식 자체를 그냥 폐기하는 겁니다. 보관증을 없앤다? 그럼 어떻게 자산을 옮기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미국에 살다가 영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존 랩핑 방식은 미국 은행에 달러를 맡기고 영국에서는 미국 은행에 달러 있음이라는 증서만 들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네. 하지만 재배치는 아예 미국의 시티은행 계좌를 영국 시티은행 계좌로 통째로 옮겨버리는 개념입니다. 자산의 국적을 바꾸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있던 USDT를 소멸시키고 네. 동시에 솔라나에서 동일한 양의 진짜 USDT를 새로 발행하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중간에 보관증 역할을 하던 브릿지가 그냥 완전히 사라지네요. 그렇죠. 더 이상 소수의 브릿지 검증인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소멸과 발행 과정은 USDT 제로라는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돼요. 덕분에 모든 체인에 흩어져 있던 USDT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통합 유동성 풀처럼 작동하게 되죠. 신뢰 리스크는 사라지고 전송 속도는 빨라지고 수수료는 극단적으로 낮아집니다. 흩어져 있던 각 지점의 돈들이 비로소 하나의 중앙 공급망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레거시 메시라는 기술이 파편화된 유동성을 하나로 잇는, 그러니까 연결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기술은 이론적으로 어떤 블록체인에나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거대한 유동성이 흘러들어갈 최종 목적지로 솔라나가 주목받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넓은 고속도로를 깔아도 그 도로 끝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교통체증이 심하고 주차비가 비싸다면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렇죠. 여기서 바로 솔라나의 실행 능력, 즉 유입된 유동성을 얼마나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고속도로 끝에 있는 거대하고 효율적인 물류 허브 같은 역할이군요. 솔라나의 어떤 기술적 강점들이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한 건가요? 세 가지 핵심 강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정말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솔라나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파이널리티가 약 400밀리초에 불과합니다. 400밀리초요? 네. 우리가 눈을 한 번 깜빡이는 시간과 비슷하죠. 거의 실시간 결제에 가깝습니다. 와, 저도 예전에 한번 소액을 다른 체인으로 옮기다가 거래가 한 30분 넘게 멈춰서 식은땀 흘린 적이 있거든요. 결국 처리는 됐지만 그 시간 동안 이거 내 돈 우주미화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경험 있죠. 400밀리초는 그런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없애주는 속도네요. 맞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거죠. 두 번째 강점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비용입니다. 평균 거래 수수료가 약 0.0013달러 수준이에요. 와, 1달러로 거의 1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거대한 처리량입니다. 솔라나는 여러 거래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실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거래가 몰려도 막힘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속도, 비용, 처리량. 아,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1750억 달러라는 거대한 유동성을 그냥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덕분에 솔라나 생태계는 다른 체인들이 그 랩핑된 보관증을 가지고 씨름할 때 테더가 직접 보증하는 네이티브 USDT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가 실제로 사용자들과 시장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었나요? 솔라나에서 네이티브 USDT를 쓸 수 있게 되면서 디파이 생태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변화는 생태계 중반에서 마치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은 덱스, 즉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덱스요? 네, 이전에는 각 덱스마다 이더리움에서 넘어온 USDT, 폴리곤에서 넘어온 USDT 이런 식으로 유동성 풀이 제각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솔라나의 모든 덱스가 단일한 네이티브 USDT 유동성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유동성 풀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훨씬 깊고 커졌겠군요. 그게 사용자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죠?
유동성이 깊어졌다는 건 큰 금액을 거래해도 가격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거래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슬리피지가 급격히 감소하죠. 사용자는 더 좋은 가격에 예상치 못한 손실 없이 자산을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규모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한테는 이게 정말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변화겠네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그 유동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시장에도 당연히 연쇄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출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단순히 담보 맡기는 게 편해진 것 이상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랜딩, 즉 대출 시장에서는 구조 자체가 극도로 단순해졌어요. 예전에는 다른 체인에서 가져온 랩핑된 자산을 솔라나의 네이티브 자산으로 한 번 더 바꿔야 담보로 맡길 수 있었거든요. 과정이 복잡했네요. 네, 복잡하고 수수료도 이중으로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레거시 메시를 통해 들어온 네이티브 USDT를 어떤 추가 과정 없이 바로 담보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사라지니까 불필요한 비용과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가 함께 사라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 자산을 조합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화 상품 쪽에서는 효과가 더 직접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여러 체인을 거치는 복잡한 상품일수록 브리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수익률을 갉아먹는 주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필요한 비용이 원천적으로 제거되니까 그 절감분이 고스란히 사용자의 실질적인 연간 수익률 APY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규제 준수와 운영 리스크를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기존 브릿지는 자산의 출처가 불분명해지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감사 추적이 어려워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기록, 즉 커스터디 체인이 복잡해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네이티브 USDT가 소멸과 발행을 통해 직접 이동하면 자산의 이동 경로가 단일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습니다. 이건 회계감사나 규제 당국에 소명할 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죠. 어디서 온지 모르는 랩핑된 토큰이 아니라 테더사가 직접 발행하고 책임지는 진짜 달러라는 점이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브릿지 해킹 리스크도 사라졌고요. 물론이죠.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안전하게 대규모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군요. 기관들이 온체인 금융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아주 극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디파이 생태계 내부의 개선을 넘어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더 큰 그림이라면 혹시 실물 경제와의 연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통합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임계점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수수료 없이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솔라나 위에 구축된 겁니다. 전통적인 국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랑 비교하면 속보나 비용면에서 비교가 안 되겠네요. 스위프트는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니까요. 그렇죠. 국제 무역 대금을 결제하거나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더 이상 느리고 비싼 전통 금융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온체인 달러 인프라가 이론이 아닌 현실로서 완성 단계에 가까워진 거죠. 디파이를 넘어 실물 경제와 전통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보여준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정리해보면 레거시 메시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USDT라는 혈액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묶는 기술적 해법을 제시했고 네. 솔라나는 그 통합된 혈액이 몸 전체에 빠르고 저렴하게 흐를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효율적인 혈관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번 통합은 블록체인 업계의 오랜 숙제였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운용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있나요?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어떤 질문이죠? USDT라는 단일 디지털 자산의 통합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즉 RWA가 토큰화되어 여러 체인에 존재하게 될 때도 이 모델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의 경계 없이 자유롭게 흐르는 진정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마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아주 오래전 유물처럼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